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안동에서 북주요양병원이 예천에서 경도요양병원 운영하고 있는 유난 의사장입니다. 제가 요양병원을 운영을 해요.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요양병원을 하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죠. 환자 묻고 냄새 나고 이렇게 이거를 탐험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시골에 있지만 저희 병원 사는 애들은 저희는 환자를 묻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저귀를 채우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고 욕정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른바 사후비탈이나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환자 묻지 마라 그러면 앞에 볼 때는 안 묻고요. 돌아서면 또 묶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의 진정성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저희가 5년 전에 이걸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굉장히 성과가 났습니다.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직원들이 힘들어져요. 우리는 왜 환자 안 묶어야 됩니까? 우리 왜 기저귀 안 씌워야 돼요?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직원들이 회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제가 받았던 게 이 감사 나눔, 행복 나눔 1년 중에 한 가지 선행을 하고 한 달에 2가지 책을 독서를 읽고 그 다음에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는 행복 나눔 1년 운동 중에 이 감사 나눔 경영이라는 것을 제가 외계인 최초로 저희 병원에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800병상 정도 되고 안동하고 예천에 있습니다. 그냥 일반 병원은 아닙니다. 이게 일본의 모습입니다. 일본에는 되게 환경이 좋습니다. 일본에 묵지도 않아요. 기저귀도 안 채워요. 냄새도 없어요. 너무 환경이 좋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 일본에는 간병보험이 되어 있고 한국보다는 수가가 3배 정도 높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간병보험이 안 돼서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시면 어르신들 보시면 간병비 전부 다 본인 부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병비가 비싸서 간병비를 못 내기 때문에 아픈 병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꾸로 하는 게 이게 조농케어라는 거고요. 이게 사무이탈 운동인데 30년 전에 일본도 이런 모습이었지만 일본은 간병보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일본에서 했던 이 조농케어를 한국적으로 조농케어를 바꾸기 위해서 냄새를 없게 하고 낙상을 없게 하고 와상을 없게 하고 욕창을 없게 하고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억제제를 쓰지 않는 이런 조농케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입원하셨던 한 분 환자예요. 우리 간호사가 발로 차였습니다. 지금도 가슴을 묶어놓은 상태죠. 이런 상태면 이 옆에 어르신이 못 주무세요. 이걸 과거에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다리까지 억제대로 묶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소리 지르기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써서 환자를 재워요. 잠을 재우죠. 3일 정도는 안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씁니다. 일주일도 안 되면 2주일까지 써요. 문제는 2주일 동안 이분은 약물을 쓰게 되면 2주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대소변을 계속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추운 곧 있으면 겨울이 오면 독감이나 폐렴이 오면 폐렴정도에서 돌아가셔요. 이게 한국 노인의료의 현실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랬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 않죠. 근데 이 환자를 저희가 묵지 않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분을 실체에 태워다 놓고 이렇게 간호사실에 데려다 놨어요. 이게 손짓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인연아 저녁 욕하는 장면이에요. 이럴 때 욕하다 지쳐서 잠이 들면 병실에 데려다 놔요. 이럴 때 일주일 이상 했습니다. 간호사들 힘들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환자를 안 묻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근데 이 환자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안정이 된 거예요. 치료에 협조적으로 바뀌는 거죠. 걷기 시작하고요. 중풍 환자였습니다. 뇌경색 환자였어요. 아직은 부축이 필요합니다. 놓고 잡고 걷고요. 이제 스스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스스로 완전히 걸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해서 2달 만에 퇴원을 하셨어요. 이 환자한테 이 사무이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환자 안 묶었고요. 기저귀 안 채웠고요. 억제도 안 썼습니다. 욕창도 없었고 와상도 없었어요. 이 영상 하나가
시골에서 일본에서 힘들다는 조동 케어를 한국의 안동이나 예천 이 총구석에서 이게 서울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 가능하겠냐고 했는데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이런 가능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일로서 받아들이니까 아까 보충고치 일로서 받아들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직원들이 어떻게 이걸 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수술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을 할까. 그래서 강구했던 게 감사하는 경영을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받았는데 그 책에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는 것들을 도입하게 됐던 겁니다. 그 원인이 이 삼성 중공업의 이야기였어요. 아이를 셋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데 아이가 다리가 좀 짧죠.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어요.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 이 딸아이가 아빠한테 100가지 감사를 쓰는데 다리를 저는 딸아이가 아빠한테 다리만 짧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손은 멀쩡하니까요. 보통 이런 식의 부모 원망하지 아빠한테 이런 감사 편지를 쓰진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 카백을 직원들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라 그래봤어요. 5가지 감사를 쓰라 하니까 직원들이 대놓고 반발합니다. 저는 키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감사 실험을 해봤어요. 밥에다가 감사합니다 하니까 곰팡이 안 쓸어요. 그 다음에 중화합니까 곰팡이가 쓸어요. 양파도 잘 자라요. 고구마도 잘 자라요. 근데 고구마, 중화합니까 안 자라고 양파도 자라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다 했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5가지 감사를 매일 쓰되 나한테 쓰지 말고 병원에도 쓰지 말고 누구한테 써?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한테 5가지 감사를 써봐봐. 그러면 여기 식물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전달될 거야. 그래서 5가지 감사를 쓰기 시작했던 게 지금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놓고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90% 이상 5년이 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오늘 조직 문화를 바꾸게 됐고요. 아까 같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직원들 스스로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감사 나눔이었던 겁니다. 3개월 정도 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환자분이 하수시통에 대변을 누셨어요. 예전 같으면 간병사가 치우고 간호사가 치워야 돼요. 그럼 예전에 간호사가 어떻게 했었냐면 오늘 왜 하필 내 근무 시간 때 이 환자분이 똥을 싸서 내가 이걸 치우는데 되게 힘들다 짜증난다고 이렇게 끝났던 표현을 했던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업무 마감 전에 5가지 감사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거 치우는데 되게 힘드는데 그 안에 감사한 건 뭐지? 환자가 낙상사고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착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본성에 감춰져 있는 선한 그 마음을 이끌어주는 게 감사고요.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5가지 감사를 씀으로 훈련을 해서 생긴다는 거죠.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욕하는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조직에, 병원 조직이, 우리 사회적 모든 조직에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큰 별폐가 뭐냐면 사람 셋이 모이면 누구 한 명을 욕하게 돼 있어요. 비난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5가지 감사를 매일 쓰다 보니까요, 쓸 게 없어요. 매일 5가지를 써보십시오.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쓰냐면요, 우리 직원들한테 인사하니까 받아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같이 밥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카페에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읽어봐요.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오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오늘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게 돼요. 이게 결국 소통과 관심이 시작되는 거죠. 이 칭찬 문화 중에 이 중에 감사 중에 이게 되게 포스코에서 활용했던 포스코의 사례였는데 저희 병원에 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간병사 한 분이 이렇게 바닥을 열심히 닦으세요. 바닥을 열심히 닦으면 옆에서 다른 간병사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와, 잘한다고 막 칭찬해 줄까요? 그게 아니라 옆방의 간병사님이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로 상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잘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하는 걸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존중 배려의 문화가 없어요. 칭찬의 문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감사 게시판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이런 선행을 남모르게 선행하는 직원들의 이런 것 사연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 저희가 돈을 3만원씩 줬습니다. 돈 3만원 준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 3만원 가지고 직원들끼리 서로
나누고 치킨 사 먹고 콜라 사 먹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잘한다는 게 잘한다는 문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게시판에 칭찬 게시판에 숨은 사례들이 나와요. 이런 간호사가 죽서한 환자들한테 처녀입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환자하고 식사 못한다고 호박죽을 써왔어요. 예전 같으면 난 모르게 숨어서 했어야 돼요. 왜요? 눈치 보이니까. 남들 안 하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요새 어르신들 임종을 꼭 집에서 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나는 꼭 집에서 죽어야 돼요. 이 예천에서 상주까지 1시간 걸립니다. 임종하러 예천까지 갔는데 시간이 1시간 걸려요. 그럴 때 우리 간호사들이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환자가 사망해버린, 응급상황이 터지면 환자 사망해버려요. 객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호사 대신에 우리 의사 선생님이 직접 그 집까지 다녀와요. 문제는 중간에 응급상황이 터져서 남부병원 들어가서 산소통까지 다 교체해가면서 갔다 왔죠. 의사들이 월급도 준다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직 문화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감사 나눔이라는 그 동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원들이 1,000원, 5,000원, 10,000원을 내요. 직원들이 1,000원, 5,000원, 10,000원 내면 한 병원에 한 100만원, 100에서 150만원 모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다시 직원들이 123만원 냈으면 병원에서 다시 123만원 돈을 다시 내요. 직원들이 냈던 돈만큼 매칭해서 기부 펀드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냈던 돈 어디 쓰냐면 병원 내에도 어려운 독거 노인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 중에 어려운 분 중에 자식을 있는데 안 찾아온 분들이 있어요. 1년가도. 이분들은 간식비도 없고 속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낸 돈은 거기에 사용이 돼요. 문제는 저희 병원에서 냈던 기부 펀드란 것은 안동하고 예천 지역사회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어려운 가정들을 저희가 한 가지씩 도와주고 있어요. 이벤트성인 도움이 아닙니다. 한 집에 지금 5년, 7년째 도와준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7가족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예천에 있는 스페란 아이였습니다. 허리를 못 피는 척추측만증 아이예요. 허리가 휘어집니다. 얘한테 필요한 게 이 특수일체가 필요해요. 이게 얼마냐면 400만 원입니다. 이 4인 가족 기초생활 수급비가 한 달에 얼마 나오냐면 125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 400만 원짜리 못 사죠. 저희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맞춰줬고요. 애가 자라기 때문에 2년마다 이 안에 걸 또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벤트성이 아니라 한 가정이라도 저희가 제대로 도와주자고 해서 이렇게 도와줄 가족들이 한 7가정 정도가 있어요. 안동에 있는 지체상인 아이들도 저희가 집을 고쳐줘서 이렇게 한 아이들도 있고 걔들이 이제 다 취직을 해서 감사 편지까지 보내옵니다. 제 책이 작년에 나왔어요. 제 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감사 나눔이나 이 기부 문화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냈던 돈 1,000원, 5,000원, 10,000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모여서 바로 우리 이웃에 옆에 있는 이웃들이 절망에 빠진 이웃들이 희망의 디딤돌을 차고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긍정 마인드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가 이럴 거였어요. 치매병동이에요. 치매병동에 간호사가 팥통 갖고 와서 숭늉을 끓였습니다. 왜 끓였을까요?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드세요. 물을 안 드시면 탈수가 와서 약이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물 안 드시니까 이렇게 팥통 갖고 와서 숭늉 끓인 거예요.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중환자분이에요. 중환자분인데 이분 인공호흡기 달고 있어요. 이런 분들 목욕 안 시킵니다. 근데 저희 간호사들이 이분의 엠프라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서 목욕까지 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목욕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중환자실에 가면요. 물수건 짜가지고 그냥 닦아버려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면 희한 냄새 나죠. 저희 병원은 오늘 냄새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수술할 수 있게 했던 거는 감사라는 긍정 마인드를 통해서 이뤘던 거죠. 이게 서울 아산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여기에서는 감사라는 것을 저희가 최초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서울 아산병원까지 전해졌고 전국의 20개 병원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버추를 활용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버추를 이렇게 활용을 해봤어요. 활용을 해보니까 감사는 지난 것에 대한 감사를 쓰고 하루를 반성하는 의미였어요. 근데 버추란 것은요. 버추란 언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추란 이 미덕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해봤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고 저희 병원 직원들이 서로도 버추의 언어, 미덕의 언어로 표현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존중 배려 문화가 확산이 되는 거였습니다. 세계 종속께서
2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 책을 다 읽으셨고 되게 종성께서 제가 진성이 가이기 때문에 지시기 때문에 제가 족친가입니다. 종성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 책을 다 읽으시고 보상 선비부를 수련 오신 분들 제 책을 다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이 감탄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은학양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태계 선생님 유언 중에 하나 말씀인데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남이 잘한 것을 칭찬해서 드러내자. 이게 은학양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사회는 학교든 현 사회든 남의 허물을 욕하고 계속 들춰내가지고 비난하는 이런 문화를 칭찬하는 문화로 바꾸자는 게 태계 선생님이 유언이셨고 종속기에서는 이거를 내가 기력이 이제 다 해가니 젊은 세대인 차종선하고 저하고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데에서 힘을 모아봐라고 해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는 것은 이렇습니다. 감사든 보추든 이 은학양성든 유교적인 가치든 이 감사든 보추든 서구에서 들어왔던 가톨릭적인 개념, 그 다음에 보추는 미국 선교사에서 시작됐던 이런 개념이었고 은학양성이라는 것은 한국 전통의 유교사에서 시작된 존중 배려의 문화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학생들, 어린 애들,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필요한 것은 인성이라는 게 교육을 시키자는 건데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처음 썼던 게 5가지 감사를 매일 쓰는 감사 토론도 해봤었고요. 보추도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보추 카드를 뽑아가지고 어제는 어떤 것들을 보추를 활용해봤니? 어떤 미덕의 언어로 뭘 이야기해봤어? 용서를 해봤어? 가정에서 결국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게 실천적인 매뉴얼들이 이렇게 좋은 매뉴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집에서만 해서도 안 되고요.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감사든 보추든 이런 것들을 인성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헬조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확장돼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살만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인성 문화 교육들이 학교에서 채택을 해야 되고 남겨가지고 수학 공부 하나 더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어떻게 자라나가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게 해줘야 된다는 게 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은 지금 기성세대인 저희 세대들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후수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게 이런 게 유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짧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